서울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북적이는 도시로 어디서나 화려한 간판과 빌딩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이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그 활기찬 분위기에 빠지곤 하죠. 그러나 그날은 12살 소녀 엘리자베스 윌슨에게 잊을 수 없는 혼란과 두려움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영국에서 온 엘리자베스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 소녀였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아를 방문한 그녀는 서울의 독특한 분위기에 한껏 들떠 있었죠. 여행 첫날, 이국적인 냄새가 가득한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던 가족은 좁은 골목길마다 늘어선 가게들과 활기차게 외치는 상인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활기와 복잡함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 부모님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길게 이어진 가게들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엘리자베스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낯선 언어가 그녀의 귀에 끝없이 들려왔지만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뿐이었죠. 영어로 엄마, 아빠를 외치며 울먹였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를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도움을 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점점 공황 상태에 빠진 엘리자베스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작은 울음소리는 점점 더 작게 느껴졌죠. 이 순간 그녀에게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던 서울의 화려한 풍경은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을 애타게 찾았지만 그때마다 눈물만 더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그녀의 어깨 위로 따스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김순자 할머니는 작고 구부정한 체구를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엘리자베스에게 전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영어로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행동은 말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괜찮아, 괜찮아라고 위로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말투와 손짓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안심이 되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엘리자베스를 이끌며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에 자리한 이 식당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공간에는 소박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장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앉히고 주인에게 뭐라고 말한 뒤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이 엘리자베스 앞에 놓였습니다. 투박한 그릇 속에는 진한 국물과 고기가 담겨 있었고 옆에는 하얀 쌀밥과 여러 가지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엘리자베스는 낯선 음식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할머니가 수저를 집어들며 직접 밥을 국에 말아먹는 모습을 보여주자 따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따뜻하고 깊은 맛의 국물은 그녀의 속을 편안하게 만들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할머니가 건네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녀가 음식을 먹는 동안 한 발짝도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를 지켜주는 천사처럼 말이죠. 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메모장을 꺼내어 경찰서라는 단어를 적어 엘리자베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어로 대화는 불가능했지만 할머니는 어떻게든 그녀를 안전하게 부모님 곁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할머니가 경찰서를 가리키며 손짓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와의 만남은 엘리자베스에게 서울이라는 도시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첫걸음이 되었고 그녀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꼭 잡고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바쁜 거리의 소음과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도
할머니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녀의 두려움을 조금씩 지워주었어요. 길을 따라 걸으며 할머니는 지나가는 상인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자베스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와 엘리자베스는 경찰서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정문에는 영어로 쓰인 Police Station이라는 표지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는 경찰관에게 엘리자베스를 소개하며 무언가를 빠르게 설명했고, 경찰관은 부드러운 미소로 엘리자베스를 안심시켰습니다. 경찰관들은 엘리자베스의 부모님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한 직원이 엘리자베스에게 간단한 영어로 괜찮아요. 부모님을 금방 찾을 거예요라고 말하며 달래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는 그 옆에서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엘리자베스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닿았고, 그들이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고, 엘리자베스 역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부모님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부모님은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딸을 끝까지 보살펴준 김순자 할머니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그저 도울 뿐이다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부모님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할머니를 껴안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Thank you, Grandma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진 한국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와 부모님은 안전히 다시 만났고, 할머니와도 인사를 나누며 작별했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에 새겨진 따뜻한 기억은 10년이 지나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죠. 10년이 흘러 엘리자베스는 22살의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런던의 한 대학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전공하며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유럽과 미국에서 촬영한 여러 작업물로 점차 주목받기 시작한 그녀는 어느 날 대학의 특별 프로젝트로 아시아 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 강렬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10년 전 한국에서 길을 잃었던 날의 따뜻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김순자 할머니가 건넸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손수건, 그리고 그녀를 경찰서까지 데려다주며 끝까지 보살펴 주었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엘리자베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는 그 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교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했어요. 그날은 어린 소녀였던 제가 혼자였지만 김순자 할머니라는 한 사람 덕분에 무사히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람들과 문화를 다큐멘터리에 담고 싶어요. 교수님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으며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녀는 10년 전과는 또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길을 잃은 소녀가 아닌 한 나라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방문한 것이었죠. 그러나 한 가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자베스는 먼저 할머니를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길을 잃었고, 그 근처에서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그녀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해 설명하며 김순자 할머니에 대해 물어보자 시장 상인들 중 한 명이 혹시 그분이 동네 국밥집 주인 아니었을까요? 가며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 단서를 바탕으로 엘리자베스는 국밥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보며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그녀에게 김순자 할머니라면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일 거야 라며 그녀를 한 골목길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골목길 끝에 작고 오래된 한 집이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망설이면서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낯익은 할머니의 모습이 문을 열며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선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엘리자베스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소녀였던 엘리자베스는 이제 어엿한 성인 여성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엘리자베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해 10년 전 길을 잃었던 어린 소녀였던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통역된 목소리를 듣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작은 외국 소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 그때 그 애구나.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리며 엘리자베스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컸어? 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온기가 그녀를 10년 전 그날로 되돌려 놓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서로의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번역기를 통해 웃음과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할머니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는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운 게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멀리서 날 찾아오다니 참 대단하구나. 고맙다. 우리나라를 좋게 기억해줘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엘리자베스는 할머니와 함께 남대문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길을 잃었던 장소를 돌아보며 감회에 젖은 엘리자베스는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을 인터뷰하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밥집의 주방에서 할머니가 국밥을 준비하는 모습은 다큐멘터리의 핵심 장면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에 점점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할머니는 국밥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왜 그날 길을 잃었던 외국 소녀를 돕게 되었는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종종 시장에 왔었어요. 만약 내 아이가 길을 잃었다면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랐겠죠. 그래서 저도 그 소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엘리자베스는 할머니의 말을 번역기를 통해 들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김순자 할머니는 단순히 길에서 만난 사람이 아닌 인간의 순수한 따뜻함을 보여준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세계에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엘리자베스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 시장에서 촬영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몇몇 상인들이 카메라를 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장의 사람들 중 일부는 외국인이 왜 이런 걸 촬영하려고 하죠? 가며 의아해했고 몇몇은 우리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가진 선한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고 할머니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조언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이 많지만 낯선 걸 경계하기도 해요.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들도 마음을 열 거야. 그냥 천천히 내 마음을 전해보렴. 할머니의 조언에 힘입어 엘리자베스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상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었고 특히 자신이 10년 전에 겪었던 일과 한국에 대해 느낀 따뜻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다큐멘터리는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에요라고 말하며 상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결과 상인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외국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이후로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장의 생동감 넘치는 장면들과 사람들의 환한 미소가 화면 속에 담기며 다큐멘터리는 점점 완성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큐멘터리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던 때에 또 하나의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엘리자베스를 조용히 부르며 말했다. 너희 가족에게 보낼 게 있다.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에서 한쪽 구석에 고이 접어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길을 잃은 엘리자베스에게 주었던 손수건과 똑같은 것이었죠. 이건 내가 울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란다. 어릴 땐 그걸로 눈물을 닦았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해 미소 짓길 바래. 엘리자베스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김순자 할머니가 건넨 손수건을 손에 꼭 쥐며 그 소중한 마음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한 촬영의 마지막 부분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그날 밤 할머니의 국밥집에서 작지만 따뜻한 축하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시장 상인들에게 초대장을 전달하며 그간 촬영에 협조해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모임 준비에 적극 나섰고 시장 곳곳에서 음식 재료를 가져오며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이 국밥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거라고 알려줘야지.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축하 모임 당일 국밥집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시장 상인들 그리고 할머니의 오래된 친구들이 모여 함께 국밥을 나누며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엘리자베스를 소개하며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고 시장 상인들은 그날의 소녀가 이렇게 성장해 다시 찾아온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다니 참 대단하네요. 한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엘리자베스는 다큐멘터리의 주요 장면 중 하나를 촬영했습니다. 사람들이 국밥을 나누며 서로를 배려하고 웃음 짓는 모습은 그녀가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인간의 따뜻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엘리자베스는 시장 사람들 앞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고 이곳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김순자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배려는 제 삶을 바꿨고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고 할머니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미소를 지으며 엘리자베스를 꼭 안았습니다. 이 축하 모임은 엘리자베스에게도 김순자 할머니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와 김순자 할머니의 국밥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국밥 한 그릇의 사랑은 공개되자마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정과 배려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순자 할머니와 엘리자베스의 만남은 단순히 문화적 교류를 넘어서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인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죠. 다큐멘터리 속 김순자 할머니가 국밥을 끓이며 조용히 하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따뜻함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자신의 감동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따뜻한 문화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도 꼭 국밥을 먹으러 한국에 가고 싶네요.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은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큐멘터리가 성공을 거둔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영화제와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머무는 동안 국밥을 주제로 한 에세이 책을 출간했는데 책 제목은 할머니가 그녀에게 건넸던 그 말에서 따온 괜찮아였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김순자 할머니 역시 예상치 못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밥집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시장 상인들은 엘리자베스 덕분에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늘 소박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죠. 엘리자베스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찾아가 다큐멘터리의 성공 소식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준다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어디서든 내 마음이 전해질 거야. 서울을 떠나기 전 엘리자베스는 마지막으로 시장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길을 잃었던 그곳은 이제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시는 길을 잃을 일이 없을 만큼 그녀의 가슴속에는 할머니와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사랑과 정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다시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시 올게요. 한국. 그리고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 엘리자베스가 느꼈던 국밥 한 그릇의 따뜻함은 이제 그녀의 삶이 되었고 그녀는 그 따뜻함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